1994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온 우진문화재단. 올해는 서양 화가 이일순 작가와 조각가 이호철 작가가 그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호철 작가의 경우 작품의 높은 완성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찍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이호철 작가를 오늘 문화양에서 만나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사시사철 진행되는 우진문화공간. 우진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문화공간으로 면모를 갖춘 곳입니다. 이 재단의 대표적인 미술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지역 청년 작가의 위상전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작가 초대전인데요. 199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45세 이하 미술작가 가운데 오롯이 작품만으로 그 대상을 선정해 전시와 다양한 지원을 하는데요. 우진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미술 사업으로 청년작가 초대전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전시 계획을 공모하여 초대할 작가를 선정하였고 오직 작품의 완성도와 작업의 능력만으로 작가를 선정하기에 작가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작가 선정 시 우진문화공간에서의 전시 및 홍보, 그리고 해외 기행,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작가로 선정된 작가는 2주간의 초대전을 열게 되는데요. 이일순 작가의 초대전에 이어 이호철 작가의 작품이 관객들을 맞게 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조각의 범주를 벗어나 다소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다가오는 그의 작품들. 무엇보다 남다른 크기에 압도됩니다. 이호철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꿈인데요. 이번 전시 역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는 현대인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청년 작가로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일단 이 우진문화공간에 청년 작가로 선정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재수생입니다. 네, 일전에 공모에 응모를 했었고, 낙방한 경험도 있었고, 근데 올해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인지 많은 선생님들이 또 그 응모를 하셨는데 제가 운이 좋게 당선이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씀은 좀 겸손이신 것 같고요. 꽤 이제 또 높은 그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좀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해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또 이번 이 공간에서 하는 전시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사실 우진 이 그 공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부담감도 있었고, 네, 우진을 위해서 처음에 응모를 한 상태에서 당선이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셉과 기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공간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일련의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한번 이곳에 담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를 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전시를 해 오셨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지금 요즘에 작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꿈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언어는 이제 꿈을 가지고 내용을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고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진화를 한다,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만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한번 선보이고 싶어서. 네.
이호철 작가의 이번 개인전 주제는 몽, 그리고 독백입니다. 절망과 소외, 분노에 가까운 일상을 살지만 그럼에도 늘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그대로 만들어 놓은 잠수부 마스크, 그 안에 표정을 감춘 거대한 조각상은 작가만의 영웅들입니다. 점점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살이 속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찾기 어려워졌지만 이호철 작가는 역설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도 이제 잠수부 마스크를 한 이 조각상이 있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표정들이 굉장히 또 궁금하고요. 또 이것은 또 작가가 또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라는 존재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영웅의 존재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약간 사회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잠수부의 마스크는 심해에서 잠수를 하는 그 잠수부들이 쓰는 이제 머구리라는 거예요. 네. 뭐 히어로물을 보면 영웅들은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안타까움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저만의 아이콘이고 저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은 어떤 이런 모습이다. 이들이 와서 어떤 세상을 좀 더 반대로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뒤집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고 체격도 굉장히 좋은 영웅들이에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 꽃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다던가 저렇게 나물가지를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마스크를 쓰면 이제 속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정을 저는 이 마스크 겉면에 이제 렌즈 부분에 다양한 오브제를 써서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튀어져 나오는 듯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꽃은 인간 면면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꽃을 하나의 종류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유의 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그 꽃을 이제 생화를 쓰면 아무래도 전시 기간 중에 네. 그런 퇴색함이 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조화를 써서 그 화려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의 어떤 색감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오브제를 주로 이제 조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한테는 그 인간 면면이 가지고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가 대신해서 그 꽃을 통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작은 눈에 볼품없는 행색을 한 이 조각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키호테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놓인 현대인들, 부조리한 현실에서 개인이 느끼는 좌괴와 불안, 소외와 절망과 같은 감정을 꿈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가는 작품으로 보여주는데요. 네, 이 작품명은 돈키호테인데요. 굉장히 눈도 작고 좀 허름한 그런 네. 돈키호테 모습을 표현을 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화려한 꽃과 또 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흔히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돈키호테의 이미지가 사실 좀 어리버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반해서 자기의 어떤 굳은 소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제 나름의 해석을 통해서 제작을 해봤고요. 꽃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게 돈키호테가 저로 봤을 때 제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어떤 평화의 상징, 저만의 평화의 상징, 그리고 사랑, 난 너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 대화를 하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칼은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뭐 부당한 짓을 하거나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잘못된 짓을 했을 경우에 나는 거침없이 너희들을 향해 칼을 뽑겠다. 어떤 그런 좀 극단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사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아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기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을 진화시키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바로 꿈임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몸집이 굉장히 우람한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들고 네. 있는 가방도 궁금하고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이제 작품 명제는 진화인간이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일련의 전시 과정 중에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만이 진화를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작품을 보면 몸집은 거대한데 목 부분을 보면 사실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불편해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관객들에게 많이 관객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지금 이 몸에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맞는 옷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 안에는 파랑새, 파랑새라고 하면 누구나 다 희망을 쫓아가는 파랑새라고 알고 있는 그 파랑새가 맞고요. 하지만 그 파랑새가 지금 가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는 갇혀 있는데 관객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이 사람이 이 파랑새를 지금 놓아주러 가는 어떤 그런 형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가둬놓는 어떤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의도할 때, 작품을 제작하면서 의도할 때 관객들에게 많이 좀 맡겨져지는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에 대한 비판도 담아내는데요. 사납게 생긴 개의 입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게 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짖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강아지의 모습. 이건 정부와 사회를 향해 소신껏 옳고 바른 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언론의 모습을 표현해낸 겁니다. 청년 작가다운 면모와 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들. 작품 하나하나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어 지루함 없이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재료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이호철 작가의 특징입니다. 익산에서 줄곧 작업을 해온 이호철 작가. 조각의 특성상 공간에 따라 작업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큰 작품을 많이 하는 이호철 작가 역시 공간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운이 좋게 그 한국마사회 측에서 이제 말을 제작해 달라는 그런 그 의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뢰를 받고 제작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마주분하고 그 제작 의뢰하신 한국마사회 측에서 제 작업실에 이제 한번 들려주셨었는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제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느냐고 오히려 그분들께서 좀 걱정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작업실을 좀 옮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공간적인 부분이 가장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로 늘 구상을 쉬지 않는 작가. 구상 그대로 뼈대를 만들고 흙을 붙이는 과정이 작품 제작의 첫 단계입니다. 보통 조각가들은 선호하는 재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호철 작가는 재료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재료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FRP입니다. 신소재로 요트나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재인데요. FRP를 쓰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이제 선배분들이 일단 많이 쓰기도 하셨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그 뭔가 재료의 물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쓰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견고하고 조금 더 가벼우면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마무리해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정말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싸지도 그렇다고 고가의 재료도 아니지만 제가 지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재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좋은 재료이기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RP로만 표현할 수 없는 또 감성적인 부분들의 오브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작품을 보시면 FRP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게 아니고 뭐 나무가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동판을 단조해서 같이 혼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큐빅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효율적인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흙으로 섬세하게 형상을 만들어 본을 뜨고 다시 FRP를 바르는 고된 작업은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공이 듭니다. 틀 작업을 해서 틀이 경화가 되면 조립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FRP가 완벽한 형태로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형 틀을 떼내고 내면 이런 형태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사포질, 샌딩질을 하고 가공을 하고 컬러를 입히고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가 작품에만 매진한 건 불과 3, 4년 전의 일입니다. 조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우연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도내에서 서양 화가로 이름을 알린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때는 서양화를 했던 이호철 작가. 입시를 단 2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조각으로 급하게 전향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버지께서 후일에 너가 작가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이제 평면 작업을 하시는데 저도 평면을 하게 되면 같은 벽 가지고 싸울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일단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평면 작업을 오래 입시 준비를 했지만 저도 느꼈어요. 제가 평면에 또는 색채에 좀 이게 재주가 없다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조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권유를 하셨고, 사실 입시를 2달 남기고 그 전공을 바꾼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재수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정말 뭐 운이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실력이 어떻게 따라줬는지 몰라도 그 합격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조각을 선택한 그때 이후로 조각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작업을 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각이 너무 잘 맞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화가로 이름을 알린 아버지 덕분에 그의 작가 활동이 순탄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는 그 어떤 작가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찍이 전업 작가로 활동하겠다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 전업 작가 이전에는 정말 다양한 생활 경험들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 이렇게 작가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시던지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업을 선택하게 된 게 군대를 다녀오고 갔다 와서 난 이후인 것 같아요. 그때가 한 1999년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모전에도 도전을 했었고요. 네. 사실 지금 프로필을 보면 그 간혹 선생님들께서는 야, 너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데 뭘 자꾸 프로필에 수상 경력을 그렇게 넣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작업을 하던 시절에 제가 또 맞이이고 집안에서 손을 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상금권에 들게 되면 그 상금이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금을 받아서 그 다음 작업에 또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해서 그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적지 않은 공모전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굉장히 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걸로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게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이제 맞인데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업만 하기에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한식집에서 서빙도 해봤고, 네, 군산의 그 어시장, 어판시장 가서 생선도 날려보고, 주물 공장에서도 제가 한 1년 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TV 최근에 봤는데 EBS에서 극한 직업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1년의 그런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 온 것이 저는 제 인생에서 어차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유년 시절에 보냈던 그 유복했던 시절을 그냥 쭉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제 스스로 장담하건대 100%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팍팍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며 희망을 되새겼을 이호철 작가.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야 사람은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가 남다른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면면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는 이호철 작가.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작품 활동을 이어온 그는 공간만 허락된다면 더 큰 작품들로 자신만의 꿈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로 청년 작가다운 에너지와 가능성을 선보일지 기대